안녕하세요. 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건너 미생물학 전문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내용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과의사인 제가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전염력이 높은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우한 폐렴이다, 중국 폐렴이다, 신종 코로나다, 이름이 다양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공식 명칭이 나왔죠. 전 세계적으로는 코비드-19이라는 명명을 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은 19년도에 발생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A형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는 걸려도 또 걸릴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왜 감기는 한번 걸렸는데 평생 면역을 획득하지 않는 걸까요? 홍역이나 볼거리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보통 한번 앓고 지나가면 다시는 안 걸리는 면역을 획득한다고 하는데 왜 감기는 계속해서 걸려도 또 걸리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보통은 계절성 감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계절성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면역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또 감기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 항원에 대해서 모양을 바꾸면서 새로 또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감기가 걸리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 계절성 감기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단백질 항원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변이 A형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서브타입이라고 부르죠.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서브타입은 229E, 5C, 43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흔한 코로나도 있지만 이렇게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간헐적으로 출현이 되는데 아마 예전에도 이런 변이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그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서 PC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변이되었다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야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대유행을 일으키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가지 있었죠. 대표적으로 2003년에 유행한 사스, 그리고 2012년에 유행한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유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해서 그 연도를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이런 바이러스의 대변이와 대유행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40년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어 대유행이 일어나면 코비드40라고 이름을 붙겠죠. 코로나 40 바이러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점액 친화성 특징이 있고 RNA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바이러스 입자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감염원이죠.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고 살아있는 세포, 즉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비리온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이러스 입자체는 유전 정보인 RNA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사람은 DNA를 가지고 있죠. DNA는 더블 스트랜드, 두 가닥이라고 해서 DNA라고 불리는 거고 RNA는 한 가닥만 있는 것을 우리가 RNA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 거죠. 입자 안에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이 바이러스가 세포의 딱 벽에 붙어서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유전 정보인 RNA가 빠져나오고 핵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핵에 있는 그런 원래 숙주세포 안에 있는 세포의 그런 재료들을 갖다 써가지고 그 RNA를 복사를 하는 거죠. 똑같은 유전 정보를 계속 그 세포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한 다음 다시 그 복제한 것을 다시 바이러스로 비리온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세포에 있는 그 숙주세포에 있는 세포막을 이용해서 그 바이러스를 싸가지고 그 RNA를 싸가지고 나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외부 껍데기는 그 숙주세포의 그 세포막인 인지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 껍데기 안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고, 이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지질 껍데기 자체는 숙주세포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기전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단백질의 항원 변이가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지질 껍질에 몽둥이와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것이 호흡기 점막에 잘 들러붙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왕관 모양 같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라틴어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바이러스 변이는 바이러스가 쭉 증식이 되다가 툭툭 공장에서 불량품이 생산이 되듯이 툭툭 일정한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변이가 되려고 하면 충분한 증식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이가 된 것 중에 면역에 잘 회피되고 증식성이 좋아서 신종 바이러스로 출현을 하려면 일단 증식이 충분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경우 원숙주가 필요한데, 코로나의 경우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과 바이러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벽이 매우 낮고, 그리고 날짐승이기 때문에 대사율이 뛰어나서 바이러스가 충분히 증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잘 증식이 되고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변이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 한 번도 접촉한 적 없는 항원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범세계적으로 유행의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박쥐와 접촉할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은 중간 매개체 증폭숙주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스의 경우는 고양이였고, 메르스의 경우는 낙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간 매개체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없고, 아마 실험실에서 박쥐를 잡아 실험을 하던 도중에 사람이 박쥐에게 직접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전파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역학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대략 치사율은 1% 미만입니다. 0.5% 정도 된다고 하면 독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한 2,930명 정도의 확진자이고 사망자는 16명입니다. 사스의 경우는 사망률이 7%, 메르스의 경우는 34%였던 거에 비하면 치사율이 매우 낮은 편이죠. 이처럼 감염률과 치사율은 반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숙주가 빨리 죽으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 낮고, 그리고 숙주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원에서 혹은 방에서 끙끙 앓고만 있으면 사람과 접촉할 일도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게 중증으로 바로 진행하지도 않고 무증상 확진자도 나올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더 전파를 많이 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증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기에 유리하게 치사율은 낮으면서 감염력은 높은 편인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도 숙주가 가능한 한 일상생활을 잘해야지 자신의 유전자 전파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반드시 이 역학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점액 친화성 때문에도 결정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의 점액 친화성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폭폭 박혀있는 그 단백질, 스파이크 모양의 그 단백질이 점액에 잘 들러붙는 점액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이크의 변이가 일어나서 면역에 의해서 잘 제거는 안 되면서 점액에 잘 들러붙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잘 되고 면역으로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서 쉽게 초기에도 많은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높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전염력이 높은 이유 첫 번째는 역학적인 특성. 사망률이 낮고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숙주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그로 인해서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점액 친화성이 높아서
점에게 잘 들러붙고 면역으로는 제거되기 어려운 기전이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